자, 오늘 오후 5시에 수능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수험생들 지금 아주 마음이 홀가분할 것 같은데요. 진짜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날씨도 많이 추웠는데 81세의 최고령 할머니가 오늘 수능을 치렀다는 얘기가 참 들려왔습니다.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도 지금 대입이 한참 진행 중인데 뇌물을 주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까지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할머니 어떤 할머니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고 이제 졸업반이신데 그러니까 학교를 지금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성여고 졸업반 3학년생이시고요. 지금 만으로 81살이시지만 누구보다도 젊은 마음으로 공부해 오신 분입니다. 그 아주 어린 시절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새 오빠가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되면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좀 책임져야 됐다고 해요. 그래서 봉제 공장에 다녀야 했기 때문에 이 배움을 잠시 접어뒀어야 됐는데 지금 저분이십니다. 예. 그 어려운 시험을 잘 치르셨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들어가시기 직전에 굉장히 상기된 얼굴로 공부를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했는데 누구보다도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저분께서는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 배우지 않으면 밤길을 걷는 그렇습니다. 것과 같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나이 드셨으면 이제 편히 쉬셔도 될 텐데 라고 만류를 좀 했겠죠. 예. 근데 그렇게 답을 하셔서 주변을 숙연하게 했다고 하고요. 2011년에 일성여중에 입학을 하셔서 4년 만에 지금 고등학교 졸업반까지 지금 이제 졸업을 앞두고 계신 거죠. 대단하시네요. 그럼 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건지 본인이 또 설명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의상 쪽 공부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움 그 자체만으로 그것이 밤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빛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해서 그 손녀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봉제 공장에 다녔던 경험을 살려서 패션 디자이너로서 또 제2의, 제3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 저 어려운 사람도 돕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래서 저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바로 이 조이옥 할머니 저희가 제작진이 직접 오늘 통화를 했는데요. 시험 막 끝나자마자 통화를 했습니다. 시험 잘 보셨는지 답변을 했네요. 잘 못했으니까 시원하진 않죠. 문제 읽다가 보면은 또 다 쓰려고 보면 또 문제가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원체 실력이 없으니까는 많이 한다고 해도 결과가 없는 거죠. 또 문제가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되니까 별로 못했어요. 그래도 뭐 잘해야 한두 시간인데 또 집에 가보면 또 피곤해가지고 옮겨끼리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니까 부탁이 주문이 들어오면은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다가 또 일 있으면 일도 하다가 그랬죠. 아는 게 없고 모르는 게 많으니까는 뭐 길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한 길을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 형편으로 봐서는 괜히 욕심이겠지만 30년 몇십 년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회화여대 그 전통의상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는데 이제 수시가 안 됐으니까 그래도 또 건강할 때까지는 그냥 또 2차례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그냥 많이 그냥 성원해 주시니까 내가 뭘로 보답을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앞으로 좀 보람 있게 살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보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할머님께서 시험 못 봐서 속상하다고 이렇게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 직감으로는 잘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요, 시험 못 본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이 보통 겸손하게 시험 못 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 과거 경험이나 주변 분들의 경험상 할머니 시험 잘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사실 저 할머니에게 많은 걸 베풀어 드려야 되는 나이인데 저 할머니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뭘 베풀지 그걸 고민하는 모습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 배화여대를 지망하셨다고 했는데 그 지금 요즘 입시 제도는 워낙 다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할머니는 아주 열정이 많으신 분이니까 할머니 열정 분야를 어떻게 좀 빨리 만들어서 학교에서 빨리 어떻게 좀 입학을
시켜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불현듯 드는데요. 근데 실제 해외에서도 그렇게 저렇게 특기 어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하자는 취지에서 스토리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아주 건전한 차원의 특례 입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지원하신 대학에서 좀 잘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할머니 시험 못 봤다고 지금 걱정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학교 관계자분들도 아마 이 방송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잘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김정환 기자. 예. 지금 이제 특례 입학 얘기가 나왔는데 네. 북한에서도 특례 입학 제도가 좀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남한에서는 할머니를 위한 좀 건전한 특례 입학을 말씀드렸다면 북한에서는 참 없는 사람에게 서러운 특례 입학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예. 말 그대로 자본주의의 그 병폐가 그대로 스며 있는 건데요. 예. 돈을 주고 뒷문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별 5개 앵커 뒤로 보이는 저 화면에 저거는 최고급, 아주 들어가기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대학교 그렇죠.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최고의 예. 명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별 5개.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평양 외국어대학이 거기에 속하는 건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4,000에서 500달러는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적만 좋아서는 안 되고요. 근데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북한 일반인 노동자들의 월급이 2만 원에서 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달러에서 30달러니까 4,000불에서 5,000불 정도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그러니까 특권층만 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그리고 4개는 이제 그보다 조금 못한 장철구 평양 상업대학인데 예. 이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관광업 같은 것이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특히 여자분들이 그 관광 안내원 이 직종이 굉장히 인기 직업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 상업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3,000달러 정도.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별 4개 정도는 김일성대 부속 평양의학대학인데 벤 차량 한 대 정도 주면 의과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예.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명문대 돈만 있으면 참 가기 쉽죠. 그런 상황인데 네. 자, 누가 뇌물을 받는 건데 그 뇌물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학교 관계자들도 있고요. 예. 또 본고사나 예비고사에 관련된 좀 힘을 쓸 수 있는 북한의 권력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80년대나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입시 제도를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비고사가 있고 본고사가 있는데요. 총 7개 과목에 대해서 예비와 본고사를 봅니다. 네. 근데 예비고사의 성적을 조작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80년대와 90년도에는 유행을 했다고 해요. 자, 여기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 그렇죠. 예. 조작을 해주고 예비고사에서 추천을 받아야만 그래 너의 성적으로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갈 수 있다 이런 추천권이 있어야 본고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해당 대학에 가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천권을 얻고 예비고사의 성적을 조작하는 차원에서 학교 관계자들에게 또 당 관계자들에게 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아주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해요. 예. 자, 그러면 이런 주장들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돼서 지금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저희 동아일보의 김일성 대학 종합대학을 졸업한 주성화 기자가 있죠. 실제로 이런 내용이 있는지 저희가 지금부터 전화를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성화 기자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했는데 지금 주 기자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비리를 통해서 들어간 거 아니죠? 예, 아닙니다. 예. 거기도 아마 우리 서울대학교처럼 굉장히 경쟁이 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김일성대 같은 경우는 과거 1990년도에 그 고난의 행군 들어가면서 부정부패가 심각해지면서 예. 지금 말씀하신 뇌물이 통한다 이런 단계까지 왔고요. 그 이전에는 사실 엄격하게 제대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 사실 입학은 2대 1이었는데 예. 그 2대 1을 지방에서 엄격하게 선발해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지역 할당제이기 때문에 일반 지방 군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대학 추천권이 한 2명, 3명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김일성대에 올라와가지고 시험을 쳐서 한 명은 떨어지면 군대 가고요. 예. 한 명은 또 김일성대 입학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김일성대 같은 경우는 떨어져도 지방대학은 입학시켜 줍니다. 그런 좀 특혜가 있고요. 근데 과거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돈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입학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가령 북한에서
뭐 아주 그 높은 간부라든지 또 국가에 엄청난 공로를 세운 사람이라든지 뭐 항일투사 자녀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식들이 국가에서 돌봐주는 대상들은 입학을 시켰는데 최근에는 돈 있는 사람도 입학한다 뭐 이런 말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이런 입시 비리가 생겨났다 이런 설명인 거네요. 살기가 어려워지기보다는 북한 자체가 예. 어느 사회나 다 그 어느 곳이나 비리가 다 침투해가지고 비단 뭐 이렇게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돈 주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가령 뭐 김일성 대학 입학 비용인 5,000불이다 그러면 사형수를 꺼낼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뭐 북한에는 한 몇만 불이면 정치범도 꺼내고요. 예. 그런데 뭐 김정은 욕하다 잡히면 돈이 있어도 못 꺼냅니다. 좀.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뭐 오늘 대입 수능이 치러졌는데 예. 한국에서는 이렇게 뭐 부모들이 가서 기도도 하고 엿도 붙이고 뭐 이런 행사들을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북한 같은 경우도 입학하는 날에 뭐 떡을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지방에서 김일성대에 올라가서 시험 치는 사람들은 언제 떡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도 따라갈 수 없고 그냥 혼자 가서 이렇게 외롭게 시험을 치고 그렇게 집에 내려가는데 뭐 그 엿 먹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크게 한국처럼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성화 기자 감사합니다. 예. 예, 김정환 기자. 네. 지금 주성화 기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북한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풍속이 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본능은 똑같은 것 같은데 재미난 이야기를 방송 들어오기 전에 또 주성화 기자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예. 최근에 북한에서 영어 사교육 과외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알짜 직업이 외교관이나 또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산업 일꾼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영어를 몰래 과외시키는 이런 특권층 내에서의 사교육 열풍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예. 자, 북한의 대입 비리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